오늘 그냥 판결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분은 제 블로그 보고 온 분이어서 아마 안녕하세요. 일본 법률 조수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친권양육권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분들 사건이 많은데요. 보통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국적으로 피고 또는 원고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건은 상대방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조금은 구별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전에서 남편과 미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었고 수라에 8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미국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양육 환경을 변경시켜서 갑자기 한국으로 빼돌린 것을 굉장히 중대 범죄로 인정했고 아내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가 미국 판결을 근거로 남편한테 아이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남편은 아이를 인도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한국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해서 이미 미국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미국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기한 남편의 이혼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법원에서도 저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국 이혼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저희 의뢰인은 아이를 다행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행하기 전에 사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 그 점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